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로운 책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제가 리뷰할 책은 땀 흘리는 소설이라는 요 책입니다. 출판사는 창비교육이고요. 영상 제목을 아마 제가 사회초년생을 위한 책, 이런 식으로 적었을 거예요. 사실 그 제목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기도 했는데요. 왜냐면 저도 이제 사회초년생이 됐고, 또 세상을 많이 겪어본 것도 아니라서 제가 사회초년생 분들께 추천을 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딱히 그럴 만한 경험 같은 것도 없고 해서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몇몇 분들이 그간 사회초년생을 위한 책을 추천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주시기도 했고 이 책 자체가 이미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영상 제목을 한번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이 책에는 김혜진, 김세희, 김혜란, 서유미, 구병모, 김재영, 윤고은, 장강명 작가님의 단편소설이 각각 한 편씩 담겨 있고요.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사분들이 엮은 책이라고 해요. 머릿말을 보면 우리는 왜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이를 화두로 제자들과 함께 진정한 보충 수업을 해보고 싶었다라고 쓰여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양상을 만나볼 수 있는 그리고 21세기의 일과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8편의 소설을 선정해서 책으로 엮은 건데 이 설명대로 이 책 안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직업, 노동, 그리고 여러 상황에 처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김혜진 작가님의 어비는 물류창고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인터넷 BJ가 된 어비라는 남자를 전 직장 동료였던 나가 바라보는 이야기이고요. 김세희 작가님의 가만한 나날은 가짜 계정을 통해서 블로그에 광고성 후기를 남기는 일을 했던 경진의 이야기입니다. 김혜란 작가님의 기도는 인영이라는 취업준비생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언니를 만나러 신림동의 고시원으로 향하는 이야기이고요. 서유미 작가님의 저건 사람도 아니다는 육아와 가사, 일을 병행하면서 지칠 대로 지친 여성이 자신과 똑같이 생긴 로봇 도우미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구병모 작가님의 어디까지를 묻다는 매일 폭언과 모욕에 시달리는 카드회사 콜센터 직원이 택시를 타서 택시기사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이고요. 김재영 작가님의 코끼리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인 아버지의 아들인 아카스와 그의 일상에서 만나는 다른 이주 노동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윤고은 작가님의 피는 회사에서 반강제로 시킨 캡슐 내시경 임상실험에 참여했다가 내시경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서 곤란에 빠지는 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마지막으로 장강명 작가님의 알바생 자르기는 과장인 은영이 매일 뚱한 얼굴로 앉아있는 알바생 혜미를 해고시켜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단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들어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직업, 직업윤리, 육아와 일, 감정노동, 외국인 이주 노동자 차별, 산업재해,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처우 등등 각 단편들은 노동 현장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띠지를 보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당신이 꼭 읽었으면 하는 소설이라고 쓰여 있고 뒤에는 M4 세상에 을로 내던져진 청춘들의 이야기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사실 저는 평소에 이런 문구에 쉽게 이끌리는 편도 아니고 이 책의 대상 독자나 이야기가 딱 사회초년생에게만 한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 읽고 나서 저도 이 책은 학생들 혹은 사회초년생들이 읽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의 저도 이제 사회초년생이 된 사람이고 또 세상을 이제 막 알아가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를 계속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 어른이 되면 다들 이제 이름이 잘 알려진 회사에 출근을 하거나 혹은 학교 선생님이 되거나 혹은 의사가 되는 줄 알았던 시절 대학교에 들어가서 교직 이수를 시작하고 교생 실습을 나가면서 나도 나중에 임용고시를 쳐서 선생님이 되겠구나 라고 막연하게 생각함과 동시에 그 TO를 보면서 좌절을 했던 시절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몇 달간 아무런 계획 없이 심리적으로 좀 방황을 했던 시절 이런 게 쭉 떠오르더라고요. 이 책은 그런 고민을 겪는 시기에 읽어보면 정말 많은 생각의 타래를 풀어낼 수 있는 책이에요.
이전에는 직업 혹은 노동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것이 직업, 노동으로 새롭게 인정을 받는 시대죠. 새로운 형태의 업무가 끊임없이 탄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노동이라는 것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받아들여 오던 노동의 개념이 끊임없이 변화를 하면서 노동을 정확히 정의 내리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하는 노동이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돈 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서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그리고 사각지대의 위치에서 사회에서 자꾸만 가려지고 묻히는 문제들도 너무나도 많고, 이제 막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때에 이 책은 아마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줄 거예요. 혹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직은 크게 관심 갖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줄 거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제 찬란한 미래, 모든 권리가 다 보장되고 정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그대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제 살면서 매 순간 경계를 휘청거리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넘나든다는 기분이 들 때가 많은데 이 책이 그런 기분을 잘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특히 그 어비와 가만한 나날과 기도라는 단편을 읽을 때는 진짜 제 이야기인 것처럼 읽었어요. 왜냐하면 유튜버, 크리에이터라는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생소한 직업, 그런 정체성이 제게도 있고, 저도 유튜버니까. 그리고 제가 만드는 컨텐츠가 저 혼자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늘 있어요. 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이 늘 있고, 또 과거에 제가 교직과 임용 관련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기억 또한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비, 가만한 나날, 기도 이 세 소설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정말 많이 대입을 해서 읽을 수 있는 소설들이었고 저의 마음속에 정말 깊이 들어왔어요. 남의 고민이 아니었던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경험을 많이 대입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편 한 편 읽는데 정신적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던 책입니다. 그런데도 꼭 한 번은 읽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 책이고 또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름 모를 먼 나라의 이야기도 아니고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바로 우리가 겪는 이야기이니까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내일 당장 나의 근무 환경이 바뀌는 거는 아니겠지만 내 입에서 타인을 향해 나가는 말들을 조금 더 다듬고 또 뉴스를 보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는 마련이 될 것 같아요. 타인의 노동을 폄하하지 않는 것, 그런 말을 쉽게 내뱉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이 그런 쪽에서 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저는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책과 더불어서 같이 읽어보면 정말 좋겠다 싶은 책이 두 권 생각이 나서 미래에 제가 이렇게 클립을 넣었습니다. 일단 한 권은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사회 역학에 대한 책입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요인, 제도, 공동체 등이 인간의 몸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사례와 결과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다양한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특히 근무 환경과 노동 관련 실태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또 억장이 무너지고 그러면서도 김승석 교수님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던 책인데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꼭 같이 읽어보시기를 정말 간곡히 추천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한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노동법 관련한 책인데 소설의 형식으로 노동법을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생생한 에피소드들도 많이 담겨 있고 무엇보다도 실제 근로기준법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어떤 조항이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책이에요.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이제 노동법이나 자신의 권리 관련해서 좀 더 배울 수 있는 컨텐츠라면 많이 보고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는 이 책이 노동법에 관해서 가장 쉽고 좀 생생한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려봤고요. 영상을 편집하는데 이 두 권의 책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보기란이나 댓글에서 추가로 추천을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땀 흘리는 소설과 같이 읽으면 정말 더 풍부한 생각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책들인 것 같아서 이렇게 추가로 클립을 찍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땀 흘리는 소설 리뷰를 마무리하러 갑시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 땀 흘리는 소설이라는 책의 리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책을 처음에 살 때만 하더라도 제 경험을 이렇게까지 많이 대입해서 읽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 작가 목록을 보고 이 화려한 라인업에 자동적으로 이끌려서 샀던 건데 읽으면서 제가 했던 고민들이 정말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은 또 지금의 고민을 심각하게 끌어안고 살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네. 사실 이 영상을 우리는 그 자체로 소중해요. 청춘들 힘내요. 아자아자 이렇게 끝내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당연히 우리는 소중하지만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마냥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일도 힘내요.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만 그렇게 힘을 낸다고 해서 끝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책을 읽어보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끝나지 않을 이 고민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에요. 책을 통해서 그렇게 나누면 또 작은 변화들이 생길 거고 또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커다란 변화를 이루어내겠지라는 어떤 희망을 조심스럽게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